이제 그럼 국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의냐? 잠깐 보는 거야. 우리 사상 크기 두 가지가 있지? 독립운동사 뭐 있어? 아이, 사회주의도 있고. 또 뭐 있어? 민족주의도 있잖아. 사회주의도 볼까? 첫 번째 지구야.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우리 1920년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졌잖아. 근데 내가 말했지. 이거 끊임없이 발각되면서 깨졌다 갔다고. 4차까지 있었다니까. 일제 진짜 금방 발각됐고 2060만 세하다가 발각되고. 왜? 3차는 신간에 만들고 발각되고 4차가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지식인이야. 노동자 출신의 당 비서가 등장하는데, 책임 비서가 등장하는데, 차근봉이라고. 그마저도 나중에 일제에 발각됐다. 일제는 혈안이 됐다니까. 그래서 만든 법이 뭐였어? 조선군 세트되는 법이 뭐라겠어? 치안유지법. 발각돼서 총 28년 조선공산 완전히 해체당한 거야. 그럼 1930년대 이제 내내 뭐야? 다시 조선공산당 세워야겠다. 뭐 이들은 생각할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이제 특히나 사회주의는 또 어디 무산자와 관계돼 있잖아. 무산계급에. 그치? 지주자본가보다는 노동자 농민과 관계돼 있잖아. 소작자 노동자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시작된 거냐? 이거야. 맞아. 마지막 제4초 공산당을 계기로 이제 조선공산 끝난 거야. 검거되면서. 그치? 그리고 거기 이제 중요한 12월 태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우리 전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주도한 나라가 어디야? 소련에 국제공산당이 있다고 그러지. 그게 뭐야? 코민테른. 그 코민테른 지시사항이 바로 12월 태제라는 거야. 12월 태제라는 말까지 몰라도 돼. 자,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미리 말해줄게. 시험 관련된 학생이면 나올 리가 없어. 나도 고민해서 이걸 쓸까 말까. 시험용이면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올 리 없다. 하지만 역사를 안다면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래서 쓴 거야. 12월 태제가 뭐냐? 이거야. 코민테른 이제 지시사항인데, 코민테른이 이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를 해. 진짜 이 이름도 조선 문제가 된 결의야. 조선공산당 활동을 보면서, 조선 공산주의자들 활동을 보면서, 사회주의 활동을 보면서 자, 진짜 할 말이 있다는 거야. 야, 네 분파주의 적당히 해라, 야. 어찌간 파벌싸움 심하더라, 야. 우리 유명한 말이 있어. 이때부터 나온 유명한 말. 근데 요즘은 그게 또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진보는 뭐로 망하고요? 분열로 망하고. 맨날 파벌싸움 한다.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뭐로 망한다? 부패로 망한다. 이게 정치 유명한 격언이야. 우리나라 진보가 진짜 그래. 진짜 수많은 사상단체 나와서 파벌도 뭐 부풍이 화요에 막 이름도 셀 수 없이 많은 파벌들이 존재해. 어지간히 했어. 파벌은 그만해라. 그리고 니들랑 문제 많다. 조선 공산당이면 무산계급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니게 다 지식인들 아니냐. 니들 중에 농민 노동자 누구 있어? 다음 당선선 이거 중심으로. 철저한 농민 노동자 중심.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한테 좀 불편하기도 했어. 이 말은 뭐야? 철저히 좌익 중심을 하라는 이야기잖아. 이걸 내걸면 뭐가 깨지겠어? 민족주의 연대가 깨지지. 이후에 깨진 게 바로 뭐겠어? 국내에서. 그래서 신간에 깨진 거야. 그래서 신간에 깨진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간에 들어있던 좌익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그만해. 특히 신간에서 일부 우경화 노선 보이니까. 맞잖아. 일부 새로운 집행법, 그 광주학생운동 이후에 저 자치론과도 좀 제휴해보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 신뢰 미파한 거야. 그리고 코미디 지지도 있었다. 우리보다 철저히 농민 노동자 중심으로 가라겠다. 니들은 그만해야 한다. 그 신간에 깨지는 거거든. 얘가? 그럼 이제 사회주의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들 말한 거야. 그래, 우린 철저히 농민 노동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야. 그래서 농민 노동자 중심으로. 농민조합 노동조합 중심으로 가야 한다. 야. 근데 그 농민 노동자 조합이 어때야 한다. 사회주의 색깔이 진한 계급식 투철한 그런 농민 노동자 조합들이 만들어지고, 농민 노동자들이 어째 소위 말해 계급정식이 각성되면 그걸 바탕으로 당을 재건할 수 있다. 이거 당 재건한다. 그래서 실제 참고로 말하면 1930년대 농민 노동자 조합의 특징이 뭔지 알겠지? 그럼 적색을 띌 거야. 사회주의 색깔 강하게 띄게 될 거야, 실제로. 왜? 수많은 조선공산당 다시 세우고 싶은 많은 사회주의들이 어디에 농민적 노동자에 뛰어들 거거든. 그 농민 노동자를 계급적으로 계속 각성시키게 노력할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은 내가 옷도 입을 때 진짜 주의해서 입고 왔어요. 파랗게 입고 왔잖아. 걱정돼서 오늘은 진짜 옷도 그래서 파랗게 입고 온 거야. 옛날에 내가 이럴 때마다 옷을 파랗게 입다니까 어떤 선생님이 나를 그랬다. 넌 네가 스머프니? 맨날 파랗게. 난 오해받고 입지 않아서 난 레드 컴플렉스 있거든. 그래서 파란색으로 진짜 옷 색깔 고른 거야. 자, 가장 유명했던 이재유라고 여러분 잘 모르죠? 어마어마한 이 사람이 무려 봐봐 거의 4년 동안 조선 공산당 재건을 위해 뛰었던 사람이고 특히 이 사람이 여러 그룹들을 만들었고 에? 그리고 이 그룹들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웬만하면 건거되지 않았고 건거되면 그렇게 탈옥도 잘했고 이 탈옥하는 데는 실제 누구도 있었냐면 일본인 간수도 협조했고 진짜 농담이야. 일본인 간수도 협조했고 경성제국대 일본인 교수도 협조했고 나중에 일본이 정말 이재유 잡은 다음에 기념사진 찍었어요. 드디어 잡았다 정말로. 너무 탈옥도 잘했고 조직이 귀신이요 귀재였고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야. 이 그룹에는 일본인들도 섞여 있어. 탈옥의 동조자 일본인 간수도 있어. 일본 간수가 실제 탈옥 가마대에서 탈옥하게 봐준다니까. 실제로 모른 척 해준다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을 숨겨주면 경성제국대 일본인 교수야. 그러니까 등잔 밑이 다 어두운 거야. 친화력도 굉장히 대단했고 일본이 잡고 난 기념사진, 이 사람 실제 사진이 있어. 기념사진이 잡은 다음에 다 같이 모여 찍어. 이면 조선공산당 재건운동도 있지만 자, 이 과정에서 소작적인 노동쟁이도 어떻게 흘러갈지 보이지? 철제가 어떻게? 그럼 이제 많은 사회주의들이 농민적 노동자를 뛰어든다니까. 그 농민 노동자 각성하는 게 답이라 생각한다니까. 그래야 당연히 다시 만들 수 있다 생각한다니까. 그 농민적 노동조합이 바뀌어. 적색. 아니 이제 그들을 각성시켜. 그들이 각성될 거고 그리고 그들이 각성돼서 뭘 느끼겠어? 누구랑 싸워야 한다. 그렇지. 싸워야 대상이 소작농이 지주인 줄 알았단 말이야. 노동자 누군 줄 알았어? 자본가인 줄 알았단 말이야. 아니다야. 네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다야. 그럼 지주 자본가를 넘어서 저 일제와 싸워야 돼. 각성시키는 거야. 그들의 계급의식도 고치야지만 뭐? 식민 통치기관과의 직접적 투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주재에서 타격오고 경찰서 타격오고 진짜로. 그 성격이 바뀐 거야. 이전에 소작쟁이 노동쟁이는 뭐 했어? 소작쟁이 같으면 소작력 인하라든지 노동자 같으면 임금 인상, 노동조건 개선 이런 얘기 외쳤잖아. 그걸 넘어서 뭐? 일제와 직접 맞짱할 때는 항일민족운동 발제가는 소작쟁이 노동쟁이를 1930년대 만나는 거야.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혁명적 농민조합이야. 혁명적 노동조합이라면 합법이야, 비합법이야. 철저한 비합법적. 왜? 붉게 물들어 있잖아. 무슨 법 위반 대상이야? 치안유지법이야. 맞잖아. 기본적 지하 비밀결사를 바탕으로 비합법적 조직을 바탕으로 계급의식을 투철하고 일제와 사회의 의식에 몰입했던 이런 농민적 노동조합 중심으로 가일차게 싸운 거야. 하지만 이것도 끝이야. 언제 끝이겠어? 그럼 중일전쟁. 일제 침략이 본격화되니까 나도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거야. 일제 느낀 데가 중일 이유는 진짜 전쟁이 뭔지 뼈저리게 느낀다니까 일본이. 자기가 생각해도 청일전쟁이 아니야. 일본은 실제 중일전쟁 한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 길어봤자 6일인 줄 알았어. 하지만 2차 전쟁이 끝날 때가 해결이 안 돼. 중국인들의 기본 전략은 뭔지 알아? 공간을 내준다야. 시간을 번다야. 근데 일본은 계속 공간을 내주잖아. 도시를 뺏기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공간을 내준다야. 근데 우린 시간으로 이긴다야. 시간이 흐를수록 아니 전쟁은 뭐야? 경제전이야. 물량전이야. 너희는 결국 다 소진할 거다. 그리고 너희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본이 느낀다. 이제 이 중일전 하는 과정에서
진짜로 우리가 밑도 끝도 쏟아붓는 걸 느껴. 이건 답이 안 나온다고 자기들 느끼는 거 뼈저리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유지는 할 수 있으나 승리하기는 불가능한 전쟁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느껴. 이게 중일전쟁이거든. 그래서 보이지? 중일전쟁이 여기는 차제에 밟아갈 거거든. 일제가 중일전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거야. 자, 우리 먼저 뭐 왔어? 사회주의. 내용 되게 단순하지? 무너진 공산당을 다시 만들자. 제국농가 과정에서 농민족 노동자를 바꿔왔다. 그래서 훨씬 더 격렬해졌다. 끝. 어려워? 굉장히 단순해. 일부러 활자를 많이 쓴 거야. 내가 최대한 내 말을 줄이고 싶어서. 힘든가 봐.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진짜로. 내용 되게 단순해. 자, 민족주의 뭔지 보여줄까? 자, 민족주의는 뭐냐면 이거야. 무슨 운동? 농촌 계몽운동. 민족주의 목표가 4글자 뭐였어? 국민민족주의. 아이들 사이 진화론 기반한다 했잖아. 세상이 어떻게 봐? 적자생존 약육강식 모인다 했지? 그럼 독립을 쟁취하려면 뭐 해야 돼? 먼저 선, 실력 양성. 후독립 이야기였잖아. 기억나? 목표가 실력 양성이라니까? 실력 양성 분야 2가지 배웠지? 하나가 뭐야? 그래, 교육과 또 하나 뭐야? 산업을 통한 실력 양성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20년 교육으로 산업으로 뭐 봤고? 물산장려. 교육은 뭐 봤어? 밀립대학. 대학 세우자. 맞아? 하지만 20년 전방이 다 끝났잖아. 다 망했잖아.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에 둘로 쪼개져버리지. 역시 나를 뺏기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일제어는 협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 타협적 세력과 비타협적 세력. 그러니까 비타협적 세력 사회주의 손잡은 게 20년 후반 이야기였잖아. 되게 단순한 이야기라니까? 이해가? 그럼 민족주의 또 이야기 또 올 거 아니야. 실력 형성해야지. 그럼 분야 뭐? 교육 아니면 산업 이야기야. 여기서는 교육 이야기야. 누굴 교육시켜야 한다야? 농민. 그럼 농촌 계몽이야. 왜? 농촌에 농민이 뭘 모른다야? 글을 모르는 문맹자가 너무 많다야. 그래서 실력 양성이 안 된다야. 그럼 뭘 해야 한다? 문맹을 퇴치해야 한다. 문맹 퇴치. 우리나라 그 당시 문맹자가 얼마쯤 됐을 것 같아? 전 인구의 대략 90%. 믿기지 않지? 근데 반대로 더 믿기지 않은 거 뭔지 아니? 현재 우리나라 문맹자 몇 프로? 1%가 안 되지. 솔직히 문맹자 본 적 있어? 초등학교 입학자부터 우리 꼬맹이들 한글 뗐는데? 이런 나라 전 세계에 있을까 없을까?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우린 당연하다 생각하잖아.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그리 흔치 않다고. 저 시계 초침 시계 읽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시계 말고. 전 국민이 저 시계를 읽을 수 있는 게. 미국 가봐. 저 못 읽는 애 탭 아니야. 디지털 시계는 읽지. 저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겪는다니까? 우리 흔치 않아. 이 어마어마한 교육열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진짜 전 세계 흔치 않아. 이 비슷한 또 다른 나라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우리 북쪽에 있지. 희한해. 고등 저 위에 고급 교육까지 배우냐는 좀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가르친 데는 아무튼 열과 성을 다해. 우리 민족의 특성이야. 다시. 그래서 농촌계몽이야. 문맹 퇴치하자야. 이때 누가 나선 줄 알아? 신문사들이 나설 거야. 신문사들이 나선 이유가 뭘 것 같아? 솔직히. 오! 맞아. 또 다른 목적이나 솔직히 서로 말은 하죠. 그건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 구독자 늘리는 목적도 일부 있을 것 같아. 글을 읽어야 신문을 볼 거 아니야. 실제로 근데 아니 정말 그런 의도가 했다는 게 아니라 또 오해가 될 수 있지. 민족운동을 폄훼한다고 말할 수 있지. 근데 아무튼 실제로 이 운동이 뒤에 신문 구독자가 는 건 맞아.
아니 글을 읽게 되면 신문 한 부나 더 볼 거 아니야. 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나 글도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처음 나온 게 문자 보급이라. 두 번째 부나로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 볼까? 문자 보급 운동. 조선일보가 주도한 거야. 문자 보급. 이 문자가 뭐겠어? 설마 알파벳 아니지? 한글 보급 운동인 거야. 문맹티치란 게. 그때 유명한 구호야.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 들어본 적 있어? 응, 이때 나도 그었던 거야. 배우자야. 뭐? 글을 배우자야. 특히 누구 이용해서? 학생들 방학하잖아. 가장 큰 돈 들이지 않고. 아니야. 그건 되게 중요한 문제야. 지속적으로 이해하니까. 무슨 얄팍한 수소 뜨는 게 아니야. 되게 중요한 문제야. 학생들이 가장 열이 있는 애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야. 그들이 방학이니까. 방학 이용해서 농촌에 가 농민들을 깨우치고, 그 농아로 똑같은 거야. 농민들이 글을 보고 해줘야. 대신 우리 뭐 한다야? 책 찍어내겠다야. 한글 교재, 신문사는. 되게 좋은 믹스 아니야? 그래서 이런 교재도 만들어내고, 한글 원본. 응? 이런 한글 교재도 만들어내고. 보이지? 부나로운동을 양대 신문이 하는 거야. 우리 3대 신문이 바로 조선중앙일보, 동아, 조선이라고 했잖아. 맞아? 이건 동아일보가 한 거야. 부나로도 뜻이 뭔지 알아? 농민속으로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 이 부가 접두사야. 아니 왜? 접두사가 아니라 그 조사야. 속으로란 말이야. 속으로. 나로드가 뭘 것 같아? 민중. 지금 농민. 속으로. 아니 선생님 내가 아는 영어 단어에는 그런 게 없는데. 없지. 무슨 말 같아? 러시아 말이야. 러시아 말에서 이게 사회주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하면 이게 분위기라 생각하면 돼. 일제강점기 유식하고 싶어. 그러니까 정근대 같으면 나 유식해. 나 좀 뭘 좀 알아. 그럼 뭐 써야 돼? 한자 써야지. 맞잖아. 근대 때 나 좀 유식해. 나 뭐 좀 알아. 뭐 쓸 것 같아? 러시아 말 쓰는 거야. 지금은 좀 영어 섞어 쓰듯이. 그 당시 잘난 체는 러시아 말을 섞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사회주의 유행했겠어. 근데 사회적 분위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는 이제 지금 관점이 아니라 그 당시 관점 들어가서 보는 거잖아. 이건 사회주의 운동가 아니야. 그만큼 이제 러시아나 이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우리가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말이야. 부나로드. 민중속으로. 그래서 학생들도 이용하는 거야. 학생들이 방학 이용해서 개몽대도 짜고 강연대도 짜고 강연도 해야 할 거 아니야? 기자 이걸 사람들이 널리 알려야 할 거 아니야? 신문을 보도도 하고 기자들 짜서 가서 강습회도 열고 개몽도 하고 그리고 어째 생활기상, 위생기상 이런 옛날 비위생적인 것도 고치고 그 삶까지 다 바꿀 수 있도록 농촌이 훨씬 더 괜찮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운동들을 전개했다야. 그리고 이걸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 이때 소설도 쓰였던 거 알아? 작품이 있어요. 당시 유명한 작품들 다 신문 연재인데 신문이 잡지 연재인데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거야. 첫 번째가 이광수가 쓴 거야. 당시 이광수가 아직 조선일보 옮기기 전이야. 나 이광수 조선일보 튈 거거든. 튀기 전에 썼던 유명한 작품이 흘기란 작품이고요. 동아일보에서. 흘기란 말 딱 보니까 어째? 농촌이라는 생각 안 들어? 저게 뭘까요? 농촌이잖아. 농촌 대상으로. 농촌 계몽운동 관련인데 흘기란 작품도 있고. 아니 진짜 시험에 잘 나온 작품이 하나 있어. 가장 유명한 작품. 혹시 아나? 부나로운동 관련된 가장 유명한 작품. 동아일보 창간 15주년 기념해서 소설을 공부했어. 부나로운동 관련된 소설 공부했어. 당선작이 나왔어. 그거 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알아? 시문이라고? 작가 시문 몰라? 진짜 국어 너무한다. 시중에 그날이 오면도 몰라?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 알아? 정말 힘들다. 오씨, 우리 좀 이렇게 우리 삶이 풍성해지려면 역사도 알아야지만 문학은 기본 베이스야. 에?
문학은 기본 베이스야. 에? 아, 나 정말 그렇게 국어를 문학을 싫어하는데 처음 보네 정말. 시몬의 유명한 작품 있지?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맞아? 상록수야. 이거 실화인 줄 알아? 이게 남자 주인공 박동혁이 아마 시몬의 사촌 동생이었을 거고, 여 주인공이 거긴 최영신이라 나오지? 기억이 안 나.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 그치? 아마 이게 최영신이라 나올 거야. 나도 이 작품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실제 원래 이름은 누구냐면 최용신이야. 실제로 안산 일대에서 활약했던 아주 유명한 여성 계몽운동가야. 그를 모델로 해서 여주인공을 삼은 거야. 그래서 모음만 바꾼 거야. 에? 모음 바꾼지 알겠지? 되게 비슷하게. 그래서 그걸 기념한 상도 있어. 여성 지도자에게 주는 상 중에 최용신상도 있고. 그래서 안산간 무슨 역이 있는 줄 알아? 지하철 4호선 타봐. 안산간에 상록수역이 있어. 거기가 바로 그 앞에 표지판도 있어. 여기가 상록수의 여주인공 최용신의 고향입니다. 부은하루돈도. 별거 없지? 그러니까 1920년대, 1930년대 민족주의는 농촌계몽했어. 농촌계몽 신문사 관련 두 가지 본 거야. 조선일보의 문자보고, 동아일보의 부은하루도. 단순하지? 관련된 작품도 봤고. 이와 관련 우리가 딱 한 단체 더 볼 거야. 자, 이거 운동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거 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이 농촌 계몽 할 때 문자 보고 받은 부은하루도 운동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한글 교재 필요하지. 조선어 교재 필요하잖아. 맞아? 그럼 조선어가 정리돼 있어야지. 조선어를 연구하는 단체야. 주식형 시제자들이. 여기서 나온 이 단체가 여기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 그래서 우리 맞춤법 정리할 거야. 맞춤법 통일도덕이 나올 거고. 이때 우리가 부은하루도처럼 외려도 많지. 외려도 정리할 거야. 외려 표기법도 정리할 거고. 아니, 그 교재, 그럼 어느 지방 말 쓸 거야? 그래서 표준어도 정리할 거야. 이 수많은 일을, 왜? 이때 한글 교재와 관련돼. 이 농촌 계몽 관련돼. 중요한 한글 단체로 골라라. 무슨 단체? 조선어 학회. 갔어? 이게 전반기야. 국내 분위기 다 정리됐지? 하지만 이거 다 끝인지 알겠지? 이제 뭐가 다가오면 중1전이 다가온 거야. 이제 학생계몽, 학생들 동원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연도가 어디로 끝났어? 34로 끝난 거야. 연도까지 이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중1전이면 못 본다야. 이제 중1전 점점 다가오면 일제가 다 안 된다고 말해. 다 안 된다고. 이 느낌을 또 알아야 돼. 중1전이 점점 다가오면 1936년, 37년이 다가오면 다 안 된다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 지도자였던 자들은 뭐가 되겠어? 응? 아니, 변절하기 시작해. 이 봤잖아.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 너 지켜본다. 사상전형 강요할 거고.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변절해. 민족주의에서도 변절하고 사회주의에서 변절하고. 그럼 많은 자들이 변절하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중1전이 다가온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슬퍼지는 거야. 중1전쟁이 들어오고 가까이 오고 중1전이 이제 지나가면서 태평전쟁이 올 때까지 이 과정까지는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야. 너무 칠흑 같은 어둠. 과연 희망은 오니? 너무 어두우면 과연 새벽이 올 수 있을까? 근데 반대로 그만큼 어두워졌다는 것은 새벽이 그리 멀지 않았던 증거잖아. 이제 우리가 딱 그래.
이제 우리가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을 한번 걸어갈 거야. 그리고 이제 새벽을 만나게 될 거야. 아무튼 간다.